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실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다. 전기차 시장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어떤 전환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쨌거나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 예, 그래서 올 3월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한번 봤더니 1위가 중국 한 65만 대, 네. 2, 3위가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한 41만 대니까 채 중국을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전기차 회사 1위가 비아드, 2위가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약 14.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멀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나라 도로에도 현재 보면 전기차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 10대 중에 한두 대 될까 말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주위에서는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엔 또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주위에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전기차가 하나도 없어요. 한 6명 네. 만났는데 전기차 언제 살 거냐. 그랬더니 지금 내연기관차가 너무 편하다. 전기차는 어린애들이나 사는 거 아니냐. 특히 가장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 일단 충전 인프라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요. 네. 또 전기차 사면 불 나는 줄 알아요. 상당히 위험하다. 화재 위험.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오히려 또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당분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0, 30대는 좀 전기차에 좀 집중할 것 같은데 40, 50대 분들은 일단 끝까지 내연기관차 타다가 저도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추이를 보고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어린 우리 웅달 대표님 어떻습니까? 전기차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내연기관이죠. 하이브리드죠. 근데 전기차 언제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 조금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전이 테슬라는 조금 편하다고 하는데 네. 다른 차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솔린 디젤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돈 넣고 그냥 바로인데 네. 얘들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재 위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뉴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도 줄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겠군요. 네. 근데 또 전기차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고 네. 큰 트렌드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네. 전기차 관련 이제 완성차 업체는 이제 볼륨이 워낙 크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시가총액. 기아차 워낙 볼륨이 커가지고 사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미미하다. 특히 뭐 현대차가 이번에 뭐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가의 흐름이 맞아요. 그냥 뭐 아주 약간 우상향 정도 느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완성차보다는 그 완성차 업계와 이를테면 협력을 하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부품주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깐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현대기아차보다는 네. 부품 쪽으로 네. 보시는 거고.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대 수익률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지금 이런 종목들은 1년의 기대 수익률을 한 10% 정도면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오히려 한 서너 달 만에 한 30%의 기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언제 상한가를 한번 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네. 어떤 완전 사건 사고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럴 수는 없다. 예,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아무리 급등해도 한 10% 이상을 상승한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그거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를 좀 더 좋아한다. 다만 실적이 좋은 네. 전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톡 가서 네. 톡 넣고 10억 있으면 네. 뭐 그때 1억 2억은 뭐 삼성전자에 넣을 수 있어도 오케이 맞아요. 1억 2억 있는데 삼성전자 네. 투자는 좀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수익이 네.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진짜 뭐 삼성전자를 2년 전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누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될 줄이야. 예. 삼성전자 사면 무조건 뭐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한 1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다라고 치면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뭔가요? 라고 하면 거의 한 5, 60%가
삼성전자, 네. 카카오. 어. 예, 지금은 한 10%밖에 안 돼요. 이미 다 이제 떠났어요. 네. 아, 삼성전자는 뜨지 않는 종목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또 맞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특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회사의 실적이 또 아쉽죠. 그렇죠. 예, 뭐 당연히 회사는 뭐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지만 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평판이 엄청 안 좋아졌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는 대표이사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IPO하고 팔아먹고 나가고 개인 투자들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특히 회사의 대주주 분들은 좀 일정 기간 조금 뭐 꼭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롱텀으로 잘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책임 경영을 해야지 네. 팔아먹고 손들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예. 그럼 그냥 한낱 장사꾼이잖아요. 네. 예.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점점 포트에서 중소형주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좀 분량도 많이 식는 것 같고 네.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네. 찰리 먼거 그 말을 그 주주총회 말을 인용했는데 네.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젊을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네. 투자하겠냐고 여쭤보니까 찰리 먼거가 초창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일리가 어떻게 있네요. 보면은 중소형 맞아요. 기업에 네. 많은 액수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규모.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네. 어느 순간 매출액이 네. 영업이익이 포틴이 터지는 순간 네. 그냥 주가는 날라가니까. 텐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근데 삼성전자가 텐백어 가는 거는 좀 네. 두 배도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진짜 두 분명 배가 아니라 저랑 아마 우리 웅달 대표님이 네. 앞으로 투자하는 10년 안에 네. 두 배가 아.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두 배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쉬운 건 아니다. 10배는 사실 되게 불가능할 것 네.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조금 또 숨겨진 수혜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 네.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고 보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IR 자료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7월에만 증권사 리포트가 3개가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그리고 뭐 전기차로 갈수록 LED도 고기능화된다. 이상현 애널에 또 이젠 유럽 프리미엄 업체도 고객사 이문영 애널, 이익 모멘텀 강세 유지웅 애널 이런 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이 회사가 이제 S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SL.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은 현대, 기아, GM, 포트 길리, 동풍 등이고 한국의 가동률 상승 효과,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턴어라운드, 인도 확장 등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회사가 이제 헤드램프 기준으로는 글로벌 6위 업체입니다. 만만치 않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 변경이나 풀 체인지 모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램프 쪽.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벤츠 또 풀 체인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램프가 딱 바뀌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회사가 그런 것들을 만든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채택률이 높아졌지만 전기차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전력 효율성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더욱 LED 광원 채택률이 높아지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가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나중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SL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알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맥. 예. 요거는 이제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선도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발행 주식수가 596만 주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대주주가 55.2%.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이를테면 한 30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냥 땡기면 간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 이 회사는 이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개발 및 양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글로벌 전기 자동차,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2020년에는 SK 이노베이션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전기차용 매출 비중이 73.5%고 2030년도까지 전기차 고객사양 수주 잔고가 2023년 5월 현재 1조 5천억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맥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전기차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세적으로는 네. 간다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차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2022년도에서 90만 대에서 2025년도에는 297만 대 그리고 2032년에는 1235만 대까지 판매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잘 팔릴 건지 여부는 또 한번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그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나 그 속도가 더디고 그렇다면 사실 뭐 주가도 약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주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약간 우상향하다가 급등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와야 되는데 느낌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렇게 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약간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는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때 3개월에 30%? 네, 3개월 30% 정도. 3개월 30%. 네,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딱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네, 그 정도를 우선 보시고 종목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에 상한가 한 번을 기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한 번에 상한가를 기대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맞습니다. 좀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네.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정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수급 좋고 이런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은 아니고 한번 공부해볼 주식으로 SL, iMac,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부품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다음으로 반도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로 반도체를 꼽는 분들이 있는데 또 너무 이게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에 회복을 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합니다. 어쨌거나 반도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실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다. 또 삼성전자가 하반기 추가 감산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인공지능 분야 투자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반도체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 일명 HBM 칩과 관련해서 내년 선보일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점차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오늘 촬영일까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좀 더 많이 샀을까라고 봤더니 외국인가라고 기관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증거사 리포트에서도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코멘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부터 디바이스 솔루션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또 AI 시장 내 경쟁력을 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AI 서버 시장에서 경쟁력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였는데 적자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됐고 아마도 이제 3분기에는 적자폭은 추가로 축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D램은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럴 때 또 이를테면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뜨면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또 5에서 10% 뜨면 매도하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선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는 시총이 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는 거니까. 3개월에 30%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거의 뭐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반도체에는 그 뭐 소부장도 있잖아요. 그럼 소부장 쪽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런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부장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4월 25일 날 상장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ETF요. 네,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이라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연초 대비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리노 공업하고 LX 세미콘. 네. 주가 이름도 좋았는데요. 이런 종목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 네, 엑시콘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고요. 메모리용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둘 다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 기대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이 회사가 메모리를 떠나서 비메모리 테스터를 납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3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고 2024년에도 성장이 지속된다. 어쨌든 이런 종목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중에서는 마이크로 투나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프로브 카드 개발 및 양산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의 핵심 장치가 프로브 카드고요. 타사 대비 월등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네. MEMS 일명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기술이 현재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통신, 패키징, 의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기술이 자율주행, 광통신, 센서, 의료기기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로 메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메커스는 이제 삼성에 공급 확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AMD, 르네사스, 메이콤 등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사가 만드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고객사의 제품 사양에 맞는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필요한 경우에 반도체 회로 설계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도 이 회사의 최대 고객사가 YIK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FPGA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현재 이 회사의 퍼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퍼가 10 이하면 뭐 무조건 저평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동일 업종의 퍼도 평균 퍼가 12.38이니까 일단 최소한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메커스는 실적도 좋아지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또 하나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퍼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현재의 주가가 그다지 힘이 세지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게 갈지 안 갈지 추세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앞서서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반도체 이거 ETF 투자도 하세요? 아니 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요걸 또 투자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봤고 확인했더니 요것도 괜찮아요.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이 소부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항상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급등한 게 나오니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엄청 올랐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저희 이제 그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예전에 유튜브 등에서 많이 2만 5, 6천 원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한 지금 거의 뭐 5만 원까지 갔었죠. 그 종목 예전에 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잘 갔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실적 좋고 재무 상태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가더라.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